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재밌게 찍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찍는 것은 9월 달서부터 11월 시간표 때문에 교육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논술 교육학이 아니라 교육학 논술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육학 논술은 교육학을 모르면 절대 쓸 수 없는 것이 교육학 논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학 선생들이 논술에 방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논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이 우선이고, 그래서 교육학 배점이 대략 16점이 되는 겁니다. 4점이 형식 점수입니다. 거기서 서론 어떻게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대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서론을 갖다가 뭐라고 외우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서론을 외웠었습니까? 왜? 주제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교사의 교수 방법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는 교사의 교수질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걸 무조건 외워갖고 실제 밑에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데 그걸 연결해서 쓰게끔 만든다든가.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서론 첫 문장 어떻게 쓰느냐. 대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대주제를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문제 정도를 서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논리적 일관성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서론 물론 결론 맞추면 1점 맞는 거고요. 논리적 연관성, 그래서 대주제가 네 문제면 네 문제 각각 들어갔을 때 또 그것도 1점 받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머지는 이제 표현상이라든가 어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식 점수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교육학 논술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키워드를 외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그때. 그냥 문장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키워드를 어떻게 문장화 시키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수업 시간에 철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측 부분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적어드리고, 그걸 우리가 문장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그거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9월달 첫 개강 시간에는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간단한 겁니다. 교육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논술 형식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거 바뀐다 얘기했고, 작년에도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번 정확하게 제가 적중해 왔던 것들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통계 연구 쪽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전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나와야 되는 근거를 우리 카페에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다만 작년에는 너무 후하게 채점하는 바람에 그것이 사라졌지만, 그 중요성이 희석됐지만, 올해는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달라질 것이라는 패턴을 제가 스타디한 연구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어떻게 전개 나갈 것인가, 그거를 철저히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9, 10월에는요, 이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작년에는 제가 비밀노트 200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도요, 비밀노트 200과 같은 스타일의
교육학 이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론들로 전개가 될 겁니다.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잘 됐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론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로 제시했던 것이 이겁니다. 김정경 교육학 비밀노트 200선인데 요번에도 이제 제목을 좀 달리해서 200선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화인데요. 아침 7시서부터 9시까지는요. 1대1 대면 첨삭 및 이해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시험은 아침에 봅니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되자는 거죠.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표에 생체 리듬을 맞추자는 거죠. 그래서 아침 7시서부터 9시까지는 1대1 대면 첨삭하고 이해를 점검할 것입니다. 이해를 점검한다는 것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시서부터 10시까지는 첫 번째 시험을 보고 10시 5분부터 11시까지는 이제 해설을 할 겁니다. 그리고 11시 10분서부터 12시 10분까지 또 시험 두 번째를 볼 것이고, 그리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당연히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월요일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공 공부하십시오. 교육학 선생이라고 해서 교육학 하지 않습니다. 전공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공이 80점입니다. 교육학 큰일 납니다. 전공하시라고 나머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화요일날 역시 똑같이 7시부터 9시까지 1대1 대면 첨삭 및 이해 점검을 할 것이고, 3회 시험을 9시에서 10시까지 3회 시험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10시 5분서부터 11시 10분까지는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나서 11시 10분서부터 13시 30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비밀노트 200선을 여러분들한테로 9주 동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100% 적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영어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구 2명, 대전 2명 뽑는 데서 전부 합격을 했고, 그리고 뭐 음악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고 다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미술도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도 합격을 했고, 특수교육도 합격을 했고,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선전이 안 돼서 그렇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로 이 시간표를 찍는 이유는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